자, 오늘은 21년 3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인공지능 음성언어 비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독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소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기술 분야나 과학 분야에서는 언제나 융합 지문으로 인공지문이 가장 핫한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지문을 읽으면서 조금씩 조각조각의 어떤 어느 정도의 좀 기본 상식 같은 것들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만 해도 인공지능 하면 맨날 나오는 말이 기계학습, 심층학습,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니까 이런 용어들을 정리해 놓으면 다음 지문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점에서도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하는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의문형으로 지금 독자의 주의와 집중을 끌고 가는 거죠. 이럴 때는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에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연어 처리 기술이 왜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하고 그것들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게 자연어 처리 기술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다? 올바르게 인식해야 돼서 올바르게 인식돼야 우리가 이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연어 처리 기술은요,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어떤 기술이다. 근데 그 기술에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방식을 읽게 될 거라는 거죠.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대요.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교정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철자 오류 보정은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선,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과정을 거친다. 이제 과정 나옵니다. 먼저 전처리는 입력 문장에서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가령 실크가 실크이라고 인식될 경우 실이라는 음절이 국어에 쓰이지 않으므로 실크로 바꿔준다.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다음 단계인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로 넘어간다. 이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구분하여 각 문자열이 교정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교정사전의 오류 문자열은 이미 쌓아놓은 데이터겠죠. 그거에 계속 대조를 해봐서 있네? 없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교정사전이란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이 쌍을 이루어 구축되어 있는 사전이다. 여러분, 이런 포인트 중요합니다. 구축되어 있는 이라는 거는 이미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어휘인 하려고의 경우 교정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하려고를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에 하려고가 들어있다.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인 거죠. 하려고가 입력되면 띠딕 하고 하려고로 변환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마디로 여러분,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오류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겠죠. 그럼 얘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네요.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되지만 만약 오류 문자가 존재할 경우라는 거죠. 즉 오류가 존재할 경우 교정 후보 집합 생선 단계로 넘어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과정 중에 전처리와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까지 돌렸을 때 교정이 아니라 판단까지 돌렸을 때죠. 그쵸? 여기까지 돌렸을 때 오류가 없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죠. 2단계에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달리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이 두 단계는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단계는 의무입니다. 그쵸? 근데 오류 없네? 그럼 여기서 끝. 오류 있네? 그럼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어서 봅시다.
자, 교정 후보 집합 생선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예컨대 처리된 문자열이 하려고인 경우 하려고와 하려고를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철자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나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에서 어휘들의 사용 빈도를 추출한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더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여 결과 문자를 도출한다. 만약 통계 데이터에서 하려고의 사용 빈도가 1회, 하려고의 사용 빈도가 100회라면 하려고를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 뭔지 알겠죠? 여기죠? 교과서나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에서 미리 빈도를 추출해서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거와 대조했을 때 하려고가 맞아, 하려고가 맞아 이걸 한번 체크해 본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해 데이터와 비교하여 올바른 띄어쓰기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진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는 음절의 좌나 우 혹은 음절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1, 공백이 없을 때는 0으로 표기한다. 가령 동생이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밥은 음절의 좌우에 모두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1, 밥 1이 되는데 이를 평의상 밥 11로 나타낸다. 같은 방법으로 밥을은 두 음절 좌 사이 우에 모두 공백이 있으므로 밥을 111이 되고 밥을 먹은 밥을 먹 1110이 된다. 이때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언제나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밥 옆에 지금 여기 띄어쓰기 있죠? 그쵸? 자, 우리 띄어쓰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띄어쓰기 있고요. 여기 띄어쓰기 있고 여기도 띄어쓰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띄어쓰기 있음 1, 띄어쓰기 있음 1, 을 뒤에도 띄어쓰기 있죠. 1. 그러면은 이 밥을이라는 이 두 글자는 111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밥을 먹은요, 여러분. 여기 띄어쓰기 있고, 띄어쓰기 있고, 띄어쓰기 있는데, 먹 뒤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은 1110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장의 처음과 끝은 언제나 공백이 있다라는 거는 1이죠. 그쵸?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한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이미 구축된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띄어쓰기 오류를 보정한다. 만약 통계 데이터에서 밥을 111의 빈도수가 낮고 밥을 101의 빈도수가 높을 경우, 자,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요, 모든 거에 띄어쓰기가 다 있죠. 그럼 띄어쓰기 한 번, 여기도 띄어쓰기 한 번, 여기도 띄어쓰기, 여기도 또 띄어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밥을 101은요, 밥 앞에 띄어쓰기가 있고요, 밥과 을 사이에 없고요, 을 뒤에 띄어쓰기 있다 이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오른쪽 것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 여러분, 이거 다 알려주네요. 이런 거 안 알려주면 문제가 확실히 어려워질 텐데. 즉, 이미 구축해놓은 통계 데이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보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 경우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양을 늘리면 비교할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계 데이터를 내가 미리 100개를 만들어 놓고 1000개를 만들어 놨을 때 당연히 1000개를 만들면 조금 더 교정이 정교하게 되겠죠. 하지만 1000개를 다 그때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정의 정확도와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속도는 빠르게, 정확도는 더 높이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문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지문에서는 분류의 방식이 쓰인다라는 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연어 처리 기술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자연어 처리 기술에는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